안녕하세요. 새벽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맨유와 토트넘의 FA컵 4강전을 분석하려고 하는데요. 맨유의 전술에서 재밌었던 부분은 중앙 미드필더들의 구성이었습니다. 포그바, 마티치, 에레라로 이어지는 미드필더진은 평소처럼 마티치를 중심으로 앞선에 포그바와 에레라가 위치하는 역삼각형 형태를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맨유 중원의 특징은 수비 상황에서 에레라가 수비 앞공간으로 깊숙하게 내려서서 마티치와 함께 수비 앞공간을 방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포그바의 수비 부담을 다소 줄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에레라가 수비적으로 내려오면서 마티치는 다소 왼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포그바의 뒷공간을 커버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맨유의 수비 대형을 보면 이러한 수비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에레라와 마티치가 수비 앞 공간을 커버하고 포그바는 다소 높은 위치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수비 상황에서 포그바가 다소 앞선에 위치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맨유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 포그바를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맨유의 공격 전개 장면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맨유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갈 때 포그바는 이미 다소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맨유의 수비는 전방에 위치한 포그바에게 볼을 건네주는데요. 여기서 포그바는 볼을 받는 순간 이미 공격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볼을 받자마자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맨유는 수비 상황에서 다소 전진해 있는 포그바를 활용해서 역습 전개의 연결고리로 사용했습니다. 포그바는 자신의 공격적인 능력을 살려서 이 역할을 잘 수행했고 최전방 공격수들에게 좋은 패스를 공급해줬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포그바가 최전방으로 아주 좋은 패스를 보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활약이 더해져서 첫 번째 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포그바의 공격력을 활용하기 위해 에레라를 밑으로 내리는 맨유의 미드필더 움직임은 수비적으로도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점은 에레라가 마티치와 수비 앞 공간에 위치하면서 단단한 수비 블락을 만든다는 것인데요. 맨유는 에레라뿐만 아니라 에레라가 내려오면서 생기는 중앙 공간으로 링가드가 움직이면서 수비 상황에서 중앙을 단단하게 만드는 수비 블럭을 형성했습니다. 맨유의 패스맵을 보면 마티치와 에레라가 수비 앞 공간을 커버하고 그 위에 포그바와 링가드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맨유의 수비 장면을 보면 마티치, 에레라, 링가드, 포그바가 중앙에 밀집해서 수비 대형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4명의 미드필더가 수비 블럭을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중앙에 밀집해 있는 맨유의 수비 대형은 토트넘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좌우 윙포워드인 손흥민과 에릭센이 중앙으로 움직여서 중앙 지향적인 공격을 하는 팀인데요. 맨유의 수비진이 워낙 중앙에 밀집해 있다 보니까 토트넘의 공격 작업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맨유의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인 에레라가 수비적으로 내려오면서 손흥민이 중앙으로 들어올 공간을 찾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중앙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에레라가 중앙 공간을 커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손흥민이 에레라에게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이 장면도 손흥민이 중앙으로 치고 들어올 때 에레라가 볼을 빼앗는 장면입니다. 손흥민뿐만 아니라 이 경기에서 에레라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공수를 부지런히 오가면서 공격 상황에서는 전방으로 올라가 공격에 가담하고 수비 상황에서는 마티치와 함께 수비 라인을 보호했는데요. 90분 내내 지치지 않는 기동력을 보여주면서 토트넘의 공격을 방해하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맨유의 수비 조직에는 다소 결함이 존재했습니다. 에레라가 내려오면서 마티치는 포그바의 뒷공간을 커버하게 되는데 이때 마티치는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과정에서 틈이 발생합니다. 왼쪽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포그바의 모든 지역을 커버하지는 못하는 건데요. 결국 포그바의 수비 가담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때 맨유의 수비에 틈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토트넘은 이러한 맨유의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 찬스를 만들었는데요. 토트넘은 트리피어의 오버래핑을 이용해 측면으로 넓게 볼을 전개하고 애슐리 영이 트리피어를 따라 측면으로 움직일 때 발생하는 공간으로 공격수들이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이때 포그바의 수비 가담이 필요해지는데 포그바의 수비 가담은 다소 미흡한 모습이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 장면을 보면 계속해서 포그바 쪽 공간을 공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토트넘은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고 애슐리 영이 측면으로 따라 나온 것을 이용해서 공격수가 침투해 들어갑니다. 이 장면에서도 에릭센의 침투를 활용해서 포그바 쪽 공간을 공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트넘의 득점도 이러한 상황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애슐리 영이 전방 압박을 위해 나온 상황에서 그 뒷공간으로 에릭센이 침투해 들어갔는데요. 포그바가 에릭센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득점 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역전골을 허용한 후에 끝내 맨유의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맨유 수비 조직의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끄질기게 토트넘 공격수들을 괴롭히면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슈팅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의 슈팅 기록만 봐도 많은 슈팅이 페널티 박스 외곽에 몰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슈팅의 대부분은 골문을 벗어났고 그 결과 토트넘의 유효 슈팅은 득점을 포함해서 단 2개에 불과했습니다. 맨유가 토트넘보다 슈팅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토트넘보다 많은 슈팅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유효 슈팅도 2배 이상 많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상당한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맨유의 높은 집중력을 대표하는 선수는 산체스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산체스는 경기 내내 정말 헌신적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특히 수비에 열심히 가담해줬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경기장 전체를 뛰어다니면서 상대를 압박했습니다. 맨유의 역전골 장면에서도 산체스의 끈질긴 볼강압이 결국 찬스를 만들어냈는데요. 이처럼 두 팀의 경기는 포그바를 활용하는 무리뉴의 전술, 그리고 맨유의 약점을 파고든 토트넘의 움직임이 돋보였던 경기였고 산체스의 더러워진 유니폼만큼이나 맨유 선수들의 높은 경기 집중력이 차이를 만들어낸 경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